인천 앞바다를 품은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파도가 선착장 콘크리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지죠. 새벽 5시면 어부들이 하나둘 일어나 배를 준비하고 저녁 6시면 갈매기들이 돌아오는 배를 맞으며 하늘을 수놓습니다. 그 선착장 끝자락 낡은 나무 기둥 옆에는 매일 같은 시간 한 마리의 하얀 개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라는 이름의 이 백구는 5년 전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측은한 마음으로 밥을 챙겨주고 말을 걸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나왔네, 바람이가.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던지지만 더 이상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아요. 바람이의 눈은 언제나 수평선 너머를 향해 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이 내려도 바람이는 그 자리를 지켰죠. 5년 전 그날 바람이의 주인 이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이민호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어부였어요.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에 바람이를 끔찍이 아꼈죠. 바람이는 강아지 때부터 이민호와 함께 자랐고 때로는 배에 함께 올라가 바다 위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후 들어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면서 풍랑주의보가 발령됐고 인근 해역에서 조난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이민호는 주저없이 구조 작업에 참여했죠.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거센 폭풍이 몰아쳤고 이민호의 배는 파도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이틀 뒤 발견된 건 부서진 배의 잔해뿐이었어요. 해경과 소방서, 마을 사람들까지 총출동해 수색했지만 이민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바람이는 그날부터 선착장에 나와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개의 마음, 그 순수한 충성심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바람이의 털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밥을 주고 빚을 빚어주기도 했지만 바람이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희망을 품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세월이 흘러 마을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어촌 체험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관광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말에만 몇 명 정도였지만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지면서 평일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착장 근처에는 횟집과 민박집이 들어섰고 기념품을 파는 가판대들도 생겨났죠. 마을 이장 박성철은 이런 변화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바람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이장님, 저게 때문에 음식 냄새가 나서 파리가 꼬여요.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려고 몰려드니까 장사가 안 돼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어요.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바람이는 여전히 온순했지만 관광객들 눈에는 그저 떠돌이 개로만 보였어요. 특히 바람이가 앉아있는 곳이 선착장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포토존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더욱 컸죠. 박성철 이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람이의 사연을 모르는 사람은 마을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을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명확했습니다. 관광 수입은 마을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몇 차례 마을 회의를 거친 후 결국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람이를 동물보호소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보호소에서는 바람이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바람아. 우리도 어쩔 수 없구나. 박성철 이장이 바람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바람이는 여전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슬픈 눈빛이었죠. 보호소 직원들이 오기로 한 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요일 저녁 평소처럼 자리를 지키던 바람이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바람이가 없어졌어요. 목요일 아침 일찍 선착장에 나온 횟집 사장 김영식이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바람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를 비운 적이 없던 바람이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거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호소에 보낸다는 걸 알아차린 걸까? 걔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이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떠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바람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착장 끝자락에는 바람이가 앉아있던 자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그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남자가 마을을 찾아왔어요. 28살의 손지우는 동물 관련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였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그는 평소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버인데요. 바람이라는 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손지훈이 마을 회관을 찾아와 박성철 이장에게 말했어요.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바람이의 이야기를 접하고 직접 취재를 위해 내려온 거였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나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혹시 영상으로 제작해도 될까요? 박성철 이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람이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런 영상이 나가는 게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람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손지우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바람이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이민호와 바람이의 일상, 그날의 사고, 그리고 5년간의 기다림까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람이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토로했어요. 정말 착한 개였어요. 한 번도 짖거나 사람을 괴롭힌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매정했나 봐요. 손지우는 이 모든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바람이가 앉아있던 선착장, 이민호가 살던 집,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까지. 열흘간의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손지우는 정성스럽게 영상을 편집했어요. 5년을 기다린 게 바람이를 찾습니다. 이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건 바람이가 사라진 지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고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네요. 바람이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인도 살아 돌아왔으면. 이 영상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바람이 수색에 나서겠다고 나섰고 전국 각지에서 목격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응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 최지은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병원에 입원 중인 한 환자가 며칠 전부터 계속 중얼거리던 이름이 바로 바람이었거든요. 바람아, 바람아.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그 환자는 이름도 신원도 불분명한 채로 3년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온 후 깨어나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최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환자가 바람이의 주인인 이민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였어요. 최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이민호의 사진과 병원의 그 환자를 계속 비교해 보았지만 확신을 갖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있었어요. 3년간 병원에 누워있던 환자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영상 속 이민호는 5년 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지은은 곧바로 병원장 김철수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김철수 병원장도 영상을 보고 나서는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그러고 보니 환자가 바닷가에서 발견됐을 때 머리 외상이 심했죠. 기억상실의 원인도 그 때문이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 바람이라는 이름을 자주 중얼거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김철수 병원장은 즉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오래되었지만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경찰은 마을에서 이민호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가져와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바람이를 찾는 수색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손지훈의 영상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주말마다 마을 근처를 뒤지며 바람이를 찾았죠. 여기 발자국 같은 게 있어요. 이쪽에서 개 털이 발견됐어요. 곳곳에서 바람이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되었지만 정작 바람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고 드론까지 동원해서 찾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중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해안 절벽 근처에서 바람이를 목격했다는 신고였어요. 제보자는 등산을 하던 중 절벽 위에서 하얀 개 한 마리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확실해요? 정말 바람이가 맞나요? 글쎄요, 워낙 멀리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크기나 색깔로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수색대는 즉시 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해안 절벽은 험한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파도가 거센 날에는 접근하기도 어려운 위험한 장소였죠. 하지만 바람이를 찾기 위해서는 그곳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절벽 위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아래쪽은 가파른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기요. 저기 바위 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색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니 절벽 아래 바위 틈에서 하얀 털이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구조 장비를 준비하세요. 사람이 내려가야겠어요. 구조대가 급히 출동했고 전문 장비를 이용해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건 정말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바람이는 탈진 상태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바람이는 즉시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의사는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라고 진단했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천 요양병원에서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억상실 환자는 정말 이민호였어요. 5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순간 병원 안은 술렁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신원불명으로 지내던 환자가 바로 5년 전 실종된 어부 이민호라는 사실에 모든 직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김철수 병원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최지은 간호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이민호는 여전히 기억의 대부분을 잃은 상태였어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조각조각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 파도 소리, 그리고 바람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입에서 맴돌았죠. 바람아, 어디 있니? 이민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봐도 자신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면 분명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동물병원에서는 바람이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장기간의 굶주림과 스트레스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수의사 박현진은 바람이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이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인을 찾아 여기저기 헤맸을 텐데. 바람이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어딘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손지훈 유튜버가 바람이 발견 소식과 이민호의 생존 사실을 새로운 영상으로 제작해 올렸어요. 이번 영상은 더욱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를 앞둔 감동적인 이야기에 전국이 주목했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5년 만에 둘 다 살아서 만나게 되다니. 이제 진짜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신중했습니다. 이민호의 기억상실 상태와 바람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갑작스러운 만남이 오히려 둘 모두에게 충격이 될 수 있었거든요.
환자분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개를 보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 이수진이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억상실 환자에게는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람이도 지금 상태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회복된 후에 만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현진 수의사도 동의했습니다. 바람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봤어요. 결국 의료진들은 단계적 접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민호에게 바람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서 반응을 살펴보고 바람이도 점차 사람들과의 접촉을 늘려가며 사회성을 회복시키기로 했어요. 최지은은 이민호 곁에서 조심스럽게 바람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손지훈이 촬영한 바람이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민호의 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이민호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최지은의 격려 속에서 이민호는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민호와 바람이 모두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민호는 바람이의 사진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였고 바람이도 동물병원에서 점차 기력을 되찾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신중하게 재회를 준비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수진은 이민호와 상담을 지속하면서 그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요즘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게 있다고 하셨죠? 네, 하얀색 뭔가가 계속 나와요. 따뜻한 느낌인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민호의 잠재 기억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다, 배, 그리고 무언가 소중한 존재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죠. 한편 마을에서는 이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박성철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를 보내려고 했을 때 정말 주인이 살아있었구나. 이민호가 정말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을 사람들은 이민호와 바람이의 재회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신들의 무관심과 실망감에 대한 속죄의 마음도 컸어요. 드디어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첫 만남을 준비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요양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이었어요. 바다가 멀리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바람이는 동물병원에서 충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박현진 수의사가 직접 데리고 와서 정원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바람이는 여전히 어딘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천천히 나가보세요. 최지은이 이민호의 휠체어를 밀면서 조심스럽게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이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람이는 처음에는 이민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민호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휠체어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바람이의 코가 바람을 타고 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시각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후각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났지만 주인의 냄새는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 냄새는 더욱 진해졌고 바람이의 꼬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민호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얀 개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지만 왜 우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개가 왜 이렇게? 바람이는 이민호의 휠체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코를 킁킁거리며 이민호의 손을 냄새 맡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확인 끝에 바람이의 눈에서 확신의 빛이 번졌습니다. 바람아. 갑자기 이민호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톡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민호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5년간 억눌렀던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꼬리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작은 울음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어요. 바람이. 정말 바람이구나. 이민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였을 때의 바람이 함께 바다에 나갔던 날들, 그리고 그날 아침의 마지막 인사까지.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민호는 바람이를 끌어안으며 5년간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그날의 상황도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조난당한 배를 구하려다 자신도 바다에 빠져버린 것, 의식을 잃고 떠내려간 것, 그리고 어느 해변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스러움까지. 미안해, 바람아. 정말 미안해. 이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도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조용히 이민호의 곁에 머물렀어요. 때로는 이민호의 손을 핥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서 주인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죠. 의료진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지은 간호사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이 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어요. 며칠 후 이민호의 상태가 안정되자 마침내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거동이 많이 좋아졌고 기억도 대부분 돌아온 상태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람이와 함께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소식을 들은 박성철 이장과 주민들은 이민호를 맞을 준비에 분주했어요. 5년 전 떠났던 집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챙겨줘서 미안했어요. 바람이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자신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때문에 바람이가 고통받았다는 죄책감이 컸어요. 아니에요. 다들 생활이 있으시니까 이해해요. 이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바람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을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시 만난 이민호와 바람이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겼어요. 이민호는 바다에 나갈 때마다 바람이를 데려갔고 바람이는 예전처럼 선착장에서 혼자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손지훈 유튜버는 이들의 일상을 담은 후속 영상을 제작했어요. 함께 산책하는 모습,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바람이의 모습까지. 이 영상들은 이전보다도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바람이의 충성심에 감동받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을 배웠습니다. 전국에서 이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바람이를 귀찮아하는 대신 자랑스러워했고 관광객들에게 바람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는 바람이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선착장 한편에 바람이의 동상을 세우고 충성과 기다림의 의미를 새긴 안내판을 함께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감동을 주었잖아요. 박성철 이장의 제안에 모든 주민들이 찬성했습니다. 바람이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자 자랑이 되었어요. 이민호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어업을 재개했습니다. 바다가 자신에게서 모든 걸 앗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바다가 자신과 바람이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다는 때로는 냉정하지만 때로는 기적을 선물해주기도 하는구나. 이민호는 바람이와 함께 선착장에 앉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선착장 한편에 세워진 바람이의 동상 앞에는 연일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진짜 바람이와 이민호를 만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바람이가 5년을 기다렸어요? 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다렸답니다. 이민호는 이제 바람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동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털에 윤기가 돌고 눈빛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혼자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죠.
이민호가 바다에 나갈 때면 함께 배에 올라가고 집에 있을 때는 마당에서 평온하게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바람이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귀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이제는 마을의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아이들은 바람이와 놀기를 좋아했고 어른들은 바람이를 보며 충성심과 끈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바람이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살았는지 알게 돼요. 김영식 횟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바람이를 가장 싫어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바람이를 아끼는 사람이 되었어요. 손지훈 유튜버는 정기적으로 마을을 찾아와 바람이와 이민호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그의 채널은 바람이 덕분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어요. 바람이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손지훈이 최근 근황을 알려주자 이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바람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요양병원의 최지은 간호사도 가끔 마을을 찾아왔어요. 바람이와 이민호의 재회를 도운 그는 이제 이들 가족과도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겠죠. 바람이와 제가 다시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이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최지은에 대한 고마움은 끝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이민호와 바람이는 여전히 선착장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별의 아픔이 서린 곳이었지만 이제는 재회의 기쁨이 깃든 곳이 되었습니다. 바람아, 우리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이민호가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바람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이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그리움이나 애절함이 아닌 만족감과 평화로움이 가득했어요. 해가 지고 노을이 바다를 물들일 때 두 실루엣이 선착장 끝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람이의 하얀 털이 석양빛의 황금색으로 빛났고 이민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람이의 기다림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감동과 교훈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을의 바다는 더 이상 이별의 바다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바다가 되었어요. 바람이와 이민호 그리고 이들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